문재인의 문재인이죠. 사실상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80년대 운동권의 전설적 뽐미남, 네, 대단한 인기였어요 그때 여학생들 사이에. 그럼 뭐하나 그럼 뭐하나 지난 총선 때 당내 경선에서 똑 떨어졌죠. 그런데 다시 문재인의 문재인이 되어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핵심 브레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임종석 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이게 탄핵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회에서 의결될 당시에 끌려나가는 장면 이렇게 변했어요. 자, 이제 예쁜 거 걸어놓고, 자, 오늘 모신 이유는 뭐냐면 각 캠프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민거리가 뭐냐, 현재 문제점들이 뭐냐, 이걸 신속하게 들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 정무부시장까지 하셨죠? 예. 박원순 시장 때 하셨잖아요. 네. 박원순 시장한테 좀 빚진 거 없습니까? 박원순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마저 하면 경선 딱 시작할 때 박원순 시장도 막 뛰고 있을 때 왜 문재인 캠프 쪽으로 가셨죠? 저도 똑같은 시민의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가장 확실한 정권 교체의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도 정권 교체는 모든 국민한테 그렇듯이 절절했고요. 여전히 박원순 시장님 존경하고 가깝습니다. 함께 하게 될 겁니다. 문재인 후보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거나 뭐 어느 순간에 가야 되겠다 결정한 게 있다 뭐 계기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조금 이번에 정권 교체와 함께 좀 가슴 떨리게 보고 있는 것은 후보는 지금 그걸 전국적으로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실제로 정치 지형이 87년 6월 항쟁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단순히 본인이 정권 교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첫 차가 되겠다. 2호, 3호, 4호 차가 계속 나와져서 한국 사회 이 오랜 적폐들을 청산해가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번이 정권 교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정치 지형을 바꾸는 그런 어떤 변곡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만들고 싶고 국민들이 이미 그런 흐름을 잡아주셨는데 안 놓치고 꼭 과거에는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늘 이야기해왔잖아요. 이제는 거꾸로 민주개혁 진영이 더 우세한 이런 지형이 유지되면서 오랜 한국 사회의 적폐들을 하나씩 되잡아가고 이제는 좀 정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때요? 보시기에? 답답하죠?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저는 문재인 후보의 제일 강점은 진실한 거라고 생각해요. 진실한 거고 조금은 답답해 보이지만은 또 문재인 후보의 그런 면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주는 가장 큰 장점이고 먼 길을 함께 갈 만한 이런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잔대가리 안 쓴다? 잔머리 잘 안 쓰시죠? 못 쓰세요? 예. 잔머리가 없어요. 좀 있어야 되는데. 답답한 건 저희가 기민한 참모들이 잘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다 그랬었어요. 근데 경선 끝나자마자 안철수 후보가 나 여기 있어! 하고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선 때는 당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불협화음들을 바라보며 지지자들이 불안해했는데 본선이 시작되니까 그런 건 이제 한가한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분들이 탈당할 분들도 아니고 완전히 한가한 걱정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이 바람이 내일신문의 디오피니언이란 여론조사 업체 에서 1대1 구도 여론조사 발표되면서 시작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여러 가지 여론조사 나왔고, 표본에 문제가 있다, 뭐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건 사실이고. 근데 동시에 보수 매체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안철수 후보를 미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근데 이제 실제 여론으로 연결됐다 이거죠. 이미 기정사실이 됐어요. 이제 궁금한 것이 이 현상을 문재인 캠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일단 이게 궁금합니다. 아니, 안철수 후보가 확 치고 올라와서 뭐 양자구도 내부터 시작해서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분석하고 있느냐. 사실 이제 양자 구도로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조금, 지나친 상상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많이 달라졌죠. 네, 많이 달라지고, 또 실제로, 많이 관심 속으로 들어오고, 또 지지율도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치의 여론조사가 몇 개 더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오고. 예, 이게 이제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스러운 게 문재인과 문재인 싫은 사람 이렇게 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철수 후보의 고민은 지금부터 아닐까 싶어요. 여러 가지로. 우선은, 문재인 후보가 앞에서 찬바람 된설이 다 맞는 동안 어찌 보면 검증의 좀 무풍지대 그늘에 있었는데 아마 본격적인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도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하고 또 뭐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다자구도에서도 문재인 안철수의 합이 한 75 이렇게 나와요. 네. 뭐 3자로 줄여보면 80을 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둘이 다 해먹고 있다 이거죠. 문재인의 한 40%는 뭐 대체로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굉장히 순도가 높은 40%라면 안철수의 35는 뭐가 합해진 걸까? 또 보수층 후보들이 합이 15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보수 정치권이 지리멸렬한 건 그렇다 치고 견고하게 보수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건지 그래서 안철수 후보 지지에 이게 함께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50, 60% 정도는 그런 지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안철수 되는데 후보 지지율 중에 절반 정도는 보수표다. 절반이 좀 넘을 걸로 보여요. 적어도 수치상으로 이렇게 네.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그렇게 분석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안철수 후보의 앞으로의 정책, 메시지, 행보 이제 다 고민이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민이 될 거라고 보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이게 넓다 그거죠? 뭐 아마 어디를 방문할 때 어디까지 할 거냐, 정책을 낼 때 어디까지 주장할 거냐. 예를 뭐 들어 다- 사드 문제일 때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제 국립묘지 간 거 보니까 문재인의 반대 방향으로만 가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물론 이게 전략의 노출이어서 뭐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예를 거예요. 들어볼게요. 네, 구체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뭐 다시 해명하긴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해서 기자 질문하니까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검토할 문제다고 했는데 그 기자 질문의 뉘앙스는 검토할 사안이라는 게 분명히 뉘앙스였거든요. 그 뒤에 물론 해명은 다시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한 이야기다 했지만 아마 이 질문을 또 하면 저는 앞으로 안철수 의원이 어떤 언어 단어들을 선택할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울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죠, 원론이. 근데 이제 그 말에 명수원을 가면 방문을 전직 대통령 묘소들 어디까지 방문할지도 고민일 거고 또 과거에 이제 민주당 대표하면서도 늘 이 정체성 문제 5.18이나 4.19나 또는 뭐 6.15나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 문제에 있어서 자꾸 이 검증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다시 들이밀 때도 굉장히 난처할 거예요. 아마 안철수 의원이 제일 어려운 질문 이런 거 아닐까요? 문재인 후보는 정권 교체를 하면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함께 국정 운영해야 될 파트너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안철수 후보는 정말 기회가 된다면 더불어민주당하고는 박지원 대표는 죽어도 안 한다고 하니 누구랑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좀 책임 있게 이야기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안철수 후보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요? 호남의 진보적 표심도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신의 지지율을 구성하고 있는 그 보수 표심도 잡아야 되니까 그게 갈라지는 지점에 질문을 하거나 갈라지는 지점에 의문을 던질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딜레마일 것이다. 아마 자유한국당 후보나 바른정당 후보들이 또 묻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흡수해야 될 지지층을 지금 일시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공격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또한 그쪽 후보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검증이겠죠.
짧은 시간 내에 보통 인터뷰나 토론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살짝 넘어가면 그 전략적 모호성을 파헤쳐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문재인에 대한 공포가 보수 표심을 글로 움직이게 한 거란 말이죠. 그 정도 스킬은 있지 않겠는가, 국민의당에서도. 근데 요즘은 정치가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 요즘엔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숨결까지 느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하지 않은 말까지 다 읽어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요즘 아마 가장 불필요해진 직업 중에 하나가 정치평론가 아닐까. 예. 기자들도 그래요. 기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로 어떤 정치인이 뭘 발표했을 때 숨은 뜻까지 보려면 네티즌들이 쓴 걸 한 30분 봅니다. 훨씬 정확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또. 숨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소위 적폐의 프레임으로 상대할 수 없는 까다로운 상대예요. 실제. 그러니까 본격적인 대선에 가면 안철수 쪽에서는 그 화살을 쏘아오겠지만 문재인 쪽에서는 되돌려줄 화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그런 문재인 후보의 딜레마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강하게 되돌릴수록 양자구도를 만드는 딜레마가 또 있어서 그렇죠? 실제 양자구도 아닌데도 정서적 양자구도로 만들어서 표가 글로 쏠리게 하는 게 있잖아요. 아, 역시 문재인을 상대할 사람은 안철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그 딜레마는 어떻게 하냐고. 우선은 문재인 후보 캠프가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을 뭐 적대시하고 공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미 문재인 후보는 뭐 숱한 문모닝, 문나잇 엄청 공격을 받으면서 그건 흔들리지 않고 왔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그리고 야권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해가겠다 하는 것은 거듭해서 밝힌 거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구상에는 그러면 내년 지선 정도면은 만약에 민주당이 그 대선을 승리하면 결국은 한 1년에 걸쳐서 국민의당과 통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곤란하겠지만은 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의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정당 구조는 한번 재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당도 싸우는 건 결국 영원히 떨어지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바른정당이 더 높은 지지율을 가져서 내년 지선에는 바른정당 중심으로 재편되길 원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이야 당연히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재편되길 원하는. 근데 이제 국민의당과 민주당도 사실은 뿌리가 같아서 지선 때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 좀만 길게 생각해보면 그런 전망은 가능하죠. 둘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이 그렇게 싸우듯이 여기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건데 여기는 강한 후보가 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캠프에서 보시기에 잠재적으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안철수입니까? 유승민입니까? 홍준표입니까? 최근에 이제 몇 여론조사 때문에 저희도 긴장하고 또 문재인 후보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하겠다 하는 지지자분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민도 커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는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지만은, 또 다른 조사를 보면 투표 적극층 내지는 확실층에서의 차이는 여전히 크게 있거든요. 표의 결집력이 강해요. 누구보다. 보수층이, 갈 곳을 잃어서 또는 보수층을 대표하는 후보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여론조사에 그렇게 답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마지막 투표행위까지 이어질 거냐 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안철수 후보의 고민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누가 투표장까지 가느냐가 중요한데 문재인 후보의 최대 강점은 그거예요. 오랫동안 두드려 맞으며 만들어진 지지층이어서 투표장에 꼭 간다고 하는 면에서는 그 비교를 따지면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 한 번도 2, 3%가 한 번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정말 1%씩 올라왔거든요. 저희가 20대 초반 내지는 10대 후반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언론에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30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또 머무니까 또 박스권에 갇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스가 좀 움직이죠. 그래서 35% 넘고 최근에 다자고도에서는 40에 근접한 여론조사들이 나오는데 또 30대 후반 40 박스권에 갇혔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박스가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하니까. 경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을 수는 있는데 2위를 한
안희정 후보 그리고 3위 이재명 후보 둘이 비슷하잖아요. 이 지지자들을 이렇게 확 끌어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의 뿐만 아니라 그 지지자들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와 저희 캠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고요. 이미 이제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흔쾌히 함께 할 이런 뜻을 밝혀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언론에 안 나더라도 굉장히 활발하게 만나고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사실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적극 투표층이 탄탄하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반문재인 구도라는 것도 굉장히 탄탄해요. 그렇죠. 비호감에서도 가장 높죠. 아주 확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편이 지난 대선 끝나자마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뭘 하든지 간에 문재인만은 안 된다. 종편이 밀어주는 후보를 그때그때 바뀌었어요. 근데 안 되는 후보는 문재인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는 구도인데 문재인 아닌 사람 다 모여라 구도도 확실하거든요. 이 구도를 한 달 만에 깰 수는 없잖아요. 4년간 이어진 거니까. 그러면 남은 한 달간 이 구도를 상대하는 전략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온 것처럼 갈 겁니다. 저희들은 문재인을 통해서 정권 교체하겠다는 국민들을 보고 갈 생각이고요. 저는 적어도 다자 구도가 양자 구도로 좁혀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보수층의 후보들이 다 포기한다는 건데, 아까 우리 김총재께서 얘기하신 언론에서 두 사람을 붙이는 여론조사가 많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의도적인 거죠. 허상을 두고 여론조사를 한 거죠. 문재인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를 갖고 하는 건데, 그것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다자구도는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 여론조사의 목적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시간도 짧고 정서적으로 유권자가 단일화해서 델론 밀어주라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죠 지금. 정당은 지금 보수 정당의 후보들이 굉장히 지지율이 낮지만 1, 20년 된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선 치르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 이런 연속성을 갖고 있어서 저는 후보를 유지하기도 하려니와 최종적으로는 보수 지지층이 어느 정도는 자기 정체성에 맞는 후보를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또는 기권층이 많아지든지. 옛날에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된다가 출발이거든요. 조선일보가 퍼뜨린 프레임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 이인재 당시 후보가 20% 가까이 득표하고 보수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 김대중 어렵게 간신히 그 IMF 상황에서도 이겼단 말이죠. 그 기억이 있어서 거꾸로 이 프레임이 먹힌다는 거죠. 그렇긴 한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걱정이 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얕은 수를 내는 것보다는 저는 전공법이 좋다고 보는 거는 옳다고 보는 거는 낮게 나왔을 때도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60%를 넘습니다. 될 것이라고 보는 국민들은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가야지 여기서 정치적인 수를 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핵심 이 지지층을 잃게 될 거다. 기본 전략대로 그냥 간다. 네. 네. 다만 저희가 지금 요번 주 다음 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 또 그 지지자들과 흔쾌하게 함께 갈 수 있는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한 한 팀이 되는 것을 정성에 또 정성을 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다자구도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건 정말 좀 앞으로 다른 변수들이 없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이 섞여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후보는 사자구도 이상이 유지되는데 네. 보수층이 자기 층을 대표하는 후보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유권자가 몰아서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죠. 반문재인 선택을 한다. 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난 거죠. 저는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중에도 상당수는 정권 교체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분명히 그게 안철수 후보의 고유의 표죠. 원래 안철수 고유의 예. 표죠.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될 땐 아까 같은 우리 김어준 총재가 얘기하는 상황이 되면 그분들이 굉장히 고민하겠죠. 이것이 정권 교체인가 하는 고민을
근본적으로 하지 막판에 가서 할 않겠어요? 것이다. 이제 문재인 공포로 인해 줄 곳을 몰라 하던 표들이 홍준표로 달려갈 때 그런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달려갈 때 안철수는 결국은 범민주계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면 내가 민주당 찍어준 거 아니야? 결국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인 거죠.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보수의 대구가 다 몰려와서 결국은 민주당을 찍어주는, 근데 그걸 깨닫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한 달이면. 그럴 때 홍준표한테 만약에 간다고 쳐요. 홍준표는 그걸 원하죠.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고 막. 근데 지금 보수 매체들은 안 도와주고 있죠.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어제 손석희 사장에게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인 건 진보 진영에는 미친 걸로 보이지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도 방송에서 말을 저렇게 막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홍준표 후보가 보수 매체가 안 도와주는 가운데서도 혼자 힘으로 포탈을 장악했잖아. 다 봤어, 전 국민이. 그걸 보고 미쳤다고 생각도 하겠지만, 이야,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쪽에는 있어요. 만약에 그 일은 방어하는 표가 홍준표한테 갈 때 그게 진짜 위기다. 진정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그럴 때는 이쪽 진영은 표를 갈라먹고 저쪽은 뭉치게 되는 거죠. 경선의 전략과 본선의 전략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경선에서 참 너무나 많은 힘을 쏟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힘을 많이 쏟으셨어요. 경선과 다른 본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이걸 보여주겠다. 뭐 공개할 수 있는 전략이 있나요? 뭐 꼭 1차에 끝내야 되겠다 하고 이를 악문 게 아니고 선거 일정 자체가 예측하지 못하게 당겨지면서 저희가 예선과 본선을 한 번에 보고 가는 것이 옳다. 그것이 더 책임 있는 태도다. 예선 때는 예선에 충실하고 본선에 가서 공약을 발표하고 하는 일반적인 선거운동 방법은 오히려 예의가 아니겠다. 지금 일반적인 선거라면 12월 말 기준이라면 지금 11월 들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보통 그때쯤은 거의 변수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 시점이고 소위 정책이라는 게 전혀 먹히지 않는 흔히 이제 그런 시점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예선과 본선을 한 판으로 보고 일찍부터 책임 있게 정책을 발표하고 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정권 교체에 함께 가야 한다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우리 김보엽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비쳤을 수는 있어요. 다시 홍준표 얘기를 하면 이 반문재인 구도에 올라타면 누구든 급상승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홍준표가 타는 게 제일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죠. 안 타게 만들어야 돼요. 이 안철수 후보가 생각 없이 한 달 전만 해도 한 자리 숫자예요. 지지세가 30% 갑자기 급증했잖아요. 이 30%가 갑자기 홍준표한테 다 갈 수는 없지만 얹히기 시작하는 순간 홍준표가 되나? 그러면 전통적인 홍준표 후보가 맨날 얘기하는 전통적인 이 구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되길 바라야 하고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안철수 후보가 고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말이 튼튼하든 아니면 부족하든 간에 부실하든 간에 한 방향으로 가는 한 마리 말을 타고 있으면 좋은데 다른 방향으로 달아나려는 두 마리 말을 한 번에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딜레마죠. 딜레마죠. 네. 예. 이제 국민들이 이제 또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이제 지나갔고요. 진짜 방정식이 복잡해 이번에는. 또 새로운 변수를 맞이했는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질적인 지지층이 섞여서 새로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 후보 등록 전까지 정말 다시 차분하게 고민하는 한 열흘이 되지 않을까. 여하간 문재인 후보의 강점과 그리고 이 너무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딱 갈라져서 이쪽으로 넘어오기 힘든 이 구도라는 약점을 동시에 안고 있는 여기 문재인 후보의 딜레마도 있는 거죠. 이쪽을 안 넘어와.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심지어는 민주당의 그 후보였던 안희정을 지지했지만 안희정 후보가 안 되니까 절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캠프에서 불안해하지 말라든 아니면 불안해하라든, 불안해하니까 결집할 수도 있으니까 하시고 물러가 주세요.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 제일 최근 여론조사 63%까지 나온 걸 제가 확인했는데 될 것이다 하는 국민들은 더 높아요. 지금 이 국민들이 저는 문재인을 말로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그 국민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국민들의 이 염원이 문재인을 말로 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생각 없이 그 국민들만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함께 가야 할 세력이라면 서슴없이 손을 내밀어서 포용과 통합 행보를 통해서 조금 더 안심이 되는 이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함께했던 경쟁 후보들, 지지자들 정말 일체된 한 몸이 될 수 있도록